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영상을 두 개를 올립니다. 정말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여러분 방금 소식을 들으신 분 있으시겠지만 무디스가 좀 전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하나 미친 AA1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AAA 마지막까지 주고 있던 게 무디스였죠. 피치는 재작년이죠. 23년 8월에 이미 내린 적이 있고요. 그 전에 S&P가 2011년 8월에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시장 충격은 당연히 앞에 게 훨씬 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상상할 수 없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무디스 왜 내렸습니까? 결국 미국 재정 적자가 감당 안 될 정도로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미국의 재정이 너무 이자 비용이 많아서 같은 등급 국가에 비해 심각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이유로 피치와 S&P는 이미 예전에 내린 상황이었고, 무디스는 그나마 마지막까지 최고 등급 주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부정적으로 주고 있다가 이번에 결국 하나 내리고 앞으로 전망을 안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얼마 전 참가했던 워런 버핏 주총, 당시 제가 영상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발언 뭐였습니까? 버핏이 지옥으로 가는 통화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달러가 신뢰를 잃으면 달러가 지옥으로 가면서 최악이 된다. 이런 식의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미 영상 보셨죠? 미국을 찬양하는 미국이 가장 뛰어난 투자처고 미국에 태어난 게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하는 버핏조차 미국의 재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버핏 은퇴 주총에서 버핏이 정말 나를 세워서 경고한 대로 불과 그 발언이 있고 며칠 만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미국이 맞고 말았습니다. 이번 강등으로 일단 베센트는 상당히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베센트가 우리는 10년물 금리만 본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무디스가 미국은 지금 지속 가능성이 없다. 왜? 너무 적자가 많고 결국 이거 너네 국채 찍어서 막아야 하는 거 우리 잘 안다.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디스가 수년에 걸쳐서 의무적인 재정 지출, 군사비, 복지비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미국 재정은 심각하고 이런 게 줄어들 것이라고도 우리 믿지 않는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소지를 통해서 하는 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재정 적자가 대폭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사실상의 퇴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센트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무디스 강등이 나오니까 이렇게 10년물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는 4.5를 위협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10년물 금리는 결국 악순환의 반복이죠. 올라간 금리로 미국은 롤오버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또 그만큼의 이자 비용을 또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부담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고, 또 이게 약간 카드를 이미 썼잖아요. 중국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합의를 하면서 관세에 따른 물가에 대한 공포를 그래도 좀 줄여놨는데도 지금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또 올라버리면, 게다가 무디스가 또 강등을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은 더 나올 카드가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베센트를, 트럼프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시 관점에서 이게 또 안 좋을 수 있는 게, 이번 이 관세 이슈 이후에 증시가 기대한 게 감세였기 때문에 이번 무디스 사태로 감세 패러다임이 자칫 시장 신뢰를 잃어버린다면은 이게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장 마감 이후에 증시 소문이 좀 내려가고 있고요. 과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증시에 미치는 단기 파장은 당연히 2011년이 훨씬 컸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무후무하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미국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건 나스닥인데요. 당시 8월 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그때 뉴스 뜨고 그 다음날 월요일장이 그냥 수직 낙하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증시는 한동안 이렇게 그래도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야 좀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파장이 좀 오래갔죠. 2023년 8월 이 피치 때는 단기에 미치는 증시 파장은 2011년보다는 덜했습니다. 물론 기간 조정으로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단기에 뉴스가 뜨고 난 후에 이던 화요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단기 큰 충격은 없었죠. 이때는 사실 또 어느 정도 예견이 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채권 시장의 반응입니다. 23년에는 10년물 금리 보시면 지금이랑 좀 비슷합니다. 신용 강등을 때려 맞고 장기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올라갔어요. 왜죠? 미국 장기채에 대한 불신이 커진 거죠.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국채를 찍는 미국의 재정에 대한 불신이 시장에 팽배하게 됐으니까. 그걸 또 촉발시킨 게 신용등급 강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용 강등 뉴스가 나오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자, 2011년 8월 이때는 그때 그래도 이 미국에 대한 믿음이 좀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채 한도 인상 협상에서 격렬하게 충돌이 되면서 디폴트 우려가 현실화되니까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역사상 처음으로 내리는 그런 전무후무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평가했죠? 그래도 우리 믿을 거는 미국 국채지.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지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이 10년물이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따라서 이 12년의 시차를 두고 미국 국채를 바라보는 이 글로벌 관점이 상당히 많이 악화되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법빛조차 지옥으로 가는 달러가 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센트와 트럼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월요일 열리는 미국 증시 타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지금 증시 선물도 내려가니까요. 다만 이게 23년 피치 때처럼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일지, 아니면은 21년 S&P처럼 급하락일지, 요거는 지금으로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상황 또 저희 월가월부가 잘 팔로우업해서 충실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자주 찾아뵙게 되겠네요. 조금 트럼프 관세 이슈가 좀 물러서면은 조금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